안녕하세요. 당뇨 졸업, 당뇨 관해를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공복 혈당 확인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혈당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오늘 하루 음식은 뭘 줄여야 하나? 당뇨약은 하나 더 늘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밥량을 더 줄이고 억지로 공복 운동을 나가고 그래도 수치가 안 떨어지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이런 하루를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런데 이렇게 혈당 수치만 신경 쓰는 방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췌장을 매일 조금씩 쥐어짜는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췌장 살리는 관리를 시작하면 평생 약에 얽매이지 않고도 당뇨를 건강하게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내가 췌장을 쥐어짜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기준과 함께 췌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혈당기계 수치 하나에 흔들리던 하루가 조금은 달라지실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던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과일은 일절 끊으시고 밥량은 절반 이하로 줄이셨고 공복 상태로 매일 강도 높은 운동까지 이어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데 혈당이 안 잡힐 리 없다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공복 혈당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갔고 당화혈색소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 일지를 함께 분석해보니 원인이 보였습니다. 이미 지쳐있는 췌장을 식단 절제와 과도한 운동, 수면 부족이라는 3가지 압박으로 계속 쥐어짜고 계셨던 건데요. 식사는 분명히 줄였는데 정작 췌장은 쉬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슐린을 간신히 쥐어짜내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5가지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신지요? 1. 혈당을 낮추기 위해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극단적으로 소식한다. 2. 식후에 극심한 피로감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온다. 3. 약을 복용 중임에도 공복 혈당이 점점 오르는 경향이 있다. 4. 조금만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강하게 튄다. 5. 운동을 강하게 한 날 오히려 다음날 공복 혈당이 더 높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췌장은 쥐어짜는 관리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당뇨약과 식단으로 누르기 대 췌장에 휴식 제공하기입니다. 혈당 수치만 내리기 위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에만 의존하거나 음식을 극도로 제한하면 췌장은 지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미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더 힘내라고 채찍질만 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반면 췌장을 살리는 관리는 다릅니다. 식사 간격을 5시간 이상 확보하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서 인슐린 분비 자체를 최소화합니다. 즉 췌장에게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해서 췌장이 밤 사이에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굶는 게 아니라 밤 동안 췌장에게 야근을 시키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근육만 쓰는 강도 높은 운동 대 혈당을 에너지로 소비하는 식후 걷기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강도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이걸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간을 자극해서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순환으로 계속 뿜어내게 만드는데요. 이미 지쳐있는 췌장은 이렇게 무리한 운동 때문에 방출된 포도당까지 처리하려고 남아있는 인슐린을 또다시 쥐어짜야 합니다. 실제로 공복 혈당이 200이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마음이 조급하셨던 나머지 공복 상태로 매일 운동을 지속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지러움증도 호소하고 기력 저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분께 저는 아침 식사를 조금이라도 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오히려 혈당이 더 잘 잡힐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신 결과 공복 혈당이 140에서 150까지 안정적으로 떨어지셨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열심히 굶고 운동한 게 오히려 췌장에는 독이 됐던 거죠. 췌장을 살리는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식후 15분에서 30분 뒤 15분 정도 산책하는 것인데요. 2025년 최신 임상 연구에 따르면 식후 단 10분에서 15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식후 최고 혈당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근육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끌어다 쓰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췌장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땀 뻘뻘 흘리는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식후 15분의 가벼운 산책,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췌장 살리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단순 혈당 수치에 집중하는 것에 대비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간 기능 개선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인 간은 식후 인슐린 수치가 오르면 혈액으로 포도당을 방출하는 작용을 딱 멈춥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차단 스위치가 고장나는데요. 이미 밥을 먹어서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나는 상황인데도 간은 계속해서 포도당을 뿜어내는 거예요. 결국 췌장은 자기 목도 버거운데 간이 비정상적으로 쏟아낸 당까지 처리하느라 이중으로 인슐린을 쥐어짜다 지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식단 조절을 잘해도 혈당이 잘 안 떨어졌다면 어쩌면 문제는 지방간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리는 게 혈당이라는 수치의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지방간을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한다고요. 췌장의 적은 인슐린 양으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혈당은 췌장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당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간 기능이 무너져 있으면 췌장이 아무리 인슐린을 짜내도 혈당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서도 인슐린 농도를 확인하면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1644-5178로 문의 남겨주세요. 가까운 곳에서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에 대비해서 자율신경 안정을 통한 호르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코티졸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시켜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췌장은 이 저항성을 극복하려고 밤낮 없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다가 결국 고갈되고 마는데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께 심리검사를 함께 진행해보면 스트레스가 전 연령층에서 혈당을 흔드는 핵심 요인이라는 걸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투여하는 소아 청소년 당뇨인들을 보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학년이 바뀌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혈당이 오르내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족들과 편안하게 여행하는 기간에는 평소보다 음식을 조금 더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됐죠. 이런 혈당의 흐름을 의미하는 건 내 마음 상태가 그 어떤 식단보다도 직접적으로 혈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478 복식 호흡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교감신경 흥분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췌장이 고갈되는 걸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맨발 걷기나 땀이 흠뻑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일시적인 수치 조절에 대비해서 췌장 세포의 대사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이 이미 저하된 상태에서 겉으로 보이는 혈당 수치에만 억지로 조절하는 건 결국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쳐있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다시 깨우는 치료와 생활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췌장 기능 검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이후에는 저희가 연구해온 환기 등을 활용한 췌장 기능 개선 한약 처방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췌장 기능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1644-5178로 문의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70대 남성 환자분, 그 이후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분은 췌장을 쥐어짜던 그동안의 습관을 완전히 멈추고 대사 회복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극단적인 식단 제한 대신 한식 위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채소를 균형 있게 충분히 드셨고요. 식후에는 15분씩 가벼운 산책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간의 인슐린 저항성은 낮추고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맞춤 한약 치료도 병행하셨는데요. 치료 3개월 차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요. 췌장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인 C펩타이드 수치가 1.27에서 1.75로 회복되었습니다. 췌장에게 휴식을 주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주니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가 다시 재생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췌장을 쥐어짜서 억지로 수치를 낮추는 경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췌장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뇨조로, 즉 당뇨 관해의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기준으로 췌장을 쥐어짜는 관리와 살리는 관리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라고 뜨끔하신 부분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5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 혈당 수치만 억지로 누르는 관리는 췌장을 지속적으로 혹사시켜 결국 인슐린 분비 기능을 떨어뜨린다. 둘, 저녁 7시 전 식사를 마쳐야 췌장이 비로소 쉬게 되며 공복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셋, 무리한 운동은 췌장에 부담을 더하고 혈당을 높인다. 식후 15분 운동이 도움이 된다. 넷,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478 호흡법을 실천해 본다. 다섯, 지방간이 있다면 지방간을 해결하고 췌장 검사를 통해 췌장 기능을 확인해 봐야 한다. 매일 아침 9시 당뇨 관리 핵심을 전달해 드리는 당뇨 편지도 꼭 받아보세요.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로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주시면 7일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돕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